어, 제가 그 제목을 그 직접민주제 도입이 왜 지금 필요한가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발제 내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좀 수평적으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토론을 나누고자 제가 좀 전달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그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어, 뭐 지금 이렇게 복습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또 처음 접하신 분들은 생소한 부분도 있을 텐데 좀 이미 많이 알려질 만한 내용은 좀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고 뒷부분에서 좀 같이 좀 진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토론을 해보자는 그런 마음 가지고 좀 상세하게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직접 주제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온 거가 바로 이 아테네 민주제죠. 아테네 그 시민들이 이제 그 이 민회 에클레시아라는 거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법과 정책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면은 이 정치 참여를 하면은 어, 본인들의 그 덕성까지 그 능력까지 키워진다는 거죠. 개인적인 그 어떤 사회에 참여하는 그 역량이 커진다. 시민 덕성이 커진다. 그래서 그 사회 전체에 그 어떤 시민들의 역량이 커지기 때문에 사회 발전, 국가 발전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의 이제 이점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직접민주제는 이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도 이 역량이 이렇게 강화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훌륭한 제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직접민주제 도입이 필요한 그 이론적인 또 사상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죠. 음, 루소가 이 사회계약론에서 강조한 부분은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 이거는 직접적으로 발의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한테 그러니까 대리인들한테 에,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거다, 전달할 수 없는 거다, 위임할 수 없는 거다라는 이제 원칙을 강조했죠. 그래서 저는 이 직접 유죄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활동을 좀 해왔을 때도 제가 그 이 간부 내지는 이제 어떤 활동가 중심 그 임원급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부탁드렸던 게 우리는 위임받아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전부 다 n분의 1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강조한 바 있는데 루소가 바로 그러한 것을 1700년도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상당합니다. 18세기 당시에 이 군주제 체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꼭 그만큼 이 루소라는 사람이 대단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소의 이 사회계약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그 개인 스스로의 그 주인 행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사실은 직접유지의 가장 강력한 철학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제 따져봐야 될 그 사상 내지는 이론적인 근거는 이 정치적인 그 시민관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고대 근대 그 공화주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이제 이론이 만들어졌냐,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정치적인 자유는 단순한 그 권리 그 보유가 아니고,
이 자기 결정 과정으로서의 참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치학자들이 정리한 거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직접유죄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그 이론적인 것이 바로 이 자기 결정 이론이라는 건데, 셀프 디터미네이션 티어리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참여는 개인 자유의 그 보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정치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직접유죄의 필요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막 근세 들어서 아마 최종적으로 발전된 민주주의 그 이론은 이 참여 민주주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페트론 같은 학자는 이제 이 대의제 한계를 얘기하면서 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자체가 이 민주적인 정치적인 역량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주장을 하에 뭐 국민투표, 뭐 주민투표, 주민발언 같은 이런 그 직접 민주주의적인 이런 도구들이 시민들의 정치적인 그 무력감을 극복을 하고 정치적인 그 효능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래서 사회적인 그 어떤 그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직접 유죄의 그 도입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 이제 시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스위스에서는 상당히 지금 잘 진행되는 제도인데, 이 하마보스나 그 존 롤스 같은 이제 학자들도 바로 그들의 그 이제 뭐 이론서 체계에서는 바로 이 민주주의 정당성은 다수결의 그 의사결정이 아니고 이 공론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기, 충분한 그 논의 수기, 이거와 합리적인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는 단순한 투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기형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론장, 예를 들면 뭐 각종 민회라든가 또는 공론화위원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고 그 수용성도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좀 이야기 되는 것이 이제 이 대의제의 보완 차원에서 직접유죄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그 인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주 그 아테네 시대의 그 순수 민주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뭐 집회 민주주의라 했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제를 이제 우리가 같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대의제가 이렇게 엘리트주의나 뭐 정당 정치 왜곡성, 그다음에 대의를 이제 불일시키는 문제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직접 유죄를 보완적으로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보완제 단점을 이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유죄가 필요한 그 이론적인 또는 사상적인 근거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론적인 또는 학문적인 배경으로서 고대 전통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루소 같은 이제 그 뭐 철학적인 근거를 얘기했던 그런 관점, 그다음에 참여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 그다음에 현대적인 그 직접유죄의 필요성까지 이렇게 좀 구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설명했던 이렇게 다섯 단계를 한번 이제 근거들, 이론적인 근거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을 시켜볼 때 이 민주화 이후에 그 시민 참여가 굉장히 지금 요구가 커지고 있죠.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볼 때, 뭐 또 헌법에 제1조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뭐 이 지방자치제도상으로
발안이 가능하고 주민 소환제 가능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에 지금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직접 참여를 원하는 정도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시민민주주의 뭐 예로서는 그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신고리 569 같은 거를 중단시키느냐 마느냐를 그 수기형으로 공론화위원회를 6개월 이상 이제 그 진행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만족한 그런 결과를 이제 얻어냈었죠. 초기에는 이제 중단하는 걸로 이제 처음에 결론을 냈다가 이렇게 공론화를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건부 이제 그 진행하는 걸로 어,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작금의 시대에서는 뭐 상황에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 국회 불신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중앙당 그 양당 체제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이 직접유예를 도입해가지고 이것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다들 인식하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부분에서 나온 것 중에 이론적으로 좀 우리가 좀 조금 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직접유예 다 전문가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우리가 좀 상세하게 그 이론적인 파트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몇 가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좀 이제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자기 결정 이론, 셀프 디터미네이션 시어리를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조금 지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이론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면은 행복도가 커진다는 거죠. 심리적인 행복도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 이론인데 이것은 그 심리학에서 나온 동기 이론으로 나온 이론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 심리학자인 니체시나 라이언 발전시킨 이론인데 근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자율성, 자유를 향유해야만이 만족한다. 그걸 또 추구한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그러면서 뭔가 잘해보려고 한다. 남들보다 더 잘해보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 기질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관계성을 추구한다. 이런 인간의 본성, 본질에 입각해서 나온 이론인데 이 내용을 그 정치학자인 그 벤저민 바버가 미국 정치학자인 벤저민 바버 교수가 이것을 이용했죠.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the New Age라는 그 1984년도에 나온 그 직접민주주의 또는 참여민주주의의 아주 그 권위 있는 대표적인 그 저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그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인간 본성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그 수단이 되어가지고 인간으로서 맛보는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이게 좋은 이제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치적인 그 참여민주주의나 이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지지하는 그 이론으로서 이 자기결정 이론이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제가 직접 이렇게 직접민주주의를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직접민주주의 그 운동을 지방입니다만은 청주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그 이렇게 뭐 직접민주주의 포럼이라든가 또는 뭐 지역 정당 창당 작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를 어, 따져보니까 이게 인간들의 평등사상, 인간의 평등사상과 인간 평등 원칙에 굉장히 아주 적합한 딱 맞는 정치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사상과 원칙에 아, 제가 너무 스스로 그 좋은 거라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제 나름대로 일해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의제는 뭐 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뭐 정치 엘리트층 이들과 일반 시민들 간의 그 능력 차이가 난다. 뭐 사회 분석이나 의사결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토론 문화 등등에서의 그 어떤 판단력 등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엘리트층이 이 정치적인 문제 해결에서 그만큼 앞서기 때문에 그들한테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이 더 성과가 좋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또는 이제 그동안의 판단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거죠. 어,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 시민들 또 정치 이 수요자들 공급자들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민들한테 이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와 참여를 줘야 된다는 이런 직접유죄의 제도 이것은 그래야만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직접유죄는 이런 그 공평성, 공정성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이 인간 평등한 그다음에 존엄성이 동일하게 인정된다 이런 인권 첨부 인권설의 기준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그 제도라는 거죠. 이 직접유죄 제도가 사실은 이거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제한적인 거 있기 때문에 간접민주제가 그동안 됐던 건데 어 사실은 충분한 시간 정보 공유가 되면 뭐 일정한 조건이 된 그런 일반 시민 누구나 사실은 상호 토론과 수기를 걸쳐서 누구나 똑똑해질 수 있다. 똑똑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그 인간 평등 원칙에 입각해 볼 때는 직접유죄 도입은 너무 당연하다. 집단지성으로 얻어진 성과가 사실 소수의 에리트층이 만들어낸 성과보다 훨씬 더 앞선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제 여기에 근간을 둬서 직접유죄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그 근거인데 인간 본성 문제로 볼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불교적 관점이 저는 그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철학적이고 인간한테 가장 적합한 정치 철학적 관점이라고 보는데 뭐 여기 불교 쪽으로 좀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무아사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착된 자아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인간 본성이 이렇게 그 가변성이 그 기본 전제라고 볼 때, 이 우리가 대의제가 맞는가, 직접민주제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사상 관점에 볼 때, 뭐 다 알다시피 정치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그 정책의 그 배신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김문수부터 해가지고 뭐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어, 적어도 인간의 그 이성적인 판단 또는 감정적인 판단을 두고 볼 때 그 불교의 그 재본 문상을 떠올릴 정도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변화하고 상황 따라 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항상 봐왔습니다. 그것이 정상인 것으로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어떤 그 인간의 가변성을 전제로 볼 때 그 과거의 실적, 과거의 그 사람의 행태, 그 사람의 뭐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의 시장이다, 군수다, 뭐 도지사다, 국회의원이다 이런 대리인으로 결정해가지고 그들을 우리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렇게 세워가지고 4, 5년간은 의사결정권을 그들한테 맡기는 거는 이러한 인간성 전제에서 볼 때 이 전체가 아니라 전제네요.
못 적어놨네. 전제하에서 볼 때는 맞지 않는다. 직접유지의 도입으로 적어도 중대한 안건만큼은 우리 시민 스스로 본인들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 전체 페이지가 한 15 정도 되니까 그렇게 뭐 긴 얘기는 아니니까 이게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페이지가 너무 많구나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제가 네 번째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은 아시다시피 외부 환경 변화가 너무나 뭐 급변하고 있죠.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뭐 이 기후 변화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게 지금 예전에 뭐 한 2000년 동안의 변화 중에서 아마 20년 지금 이제 2025년 한 25년 정도 21세기 25년이 됐는데 그 25년에 21세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더 변화가 더 많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이 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도시 시민들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정치적인 변화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양적 그런 양이나 그 질적으로 보나 변화가 어마어마하다. 그럼 이렇게 외부 변화가 심하고 또 그 변화의 그 가치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화의 중요성이 지금 커진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에 4, 5년간을 어떤 그 대리인 그들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시대에 그런 그들의 그 인성에 기반해서 볼 때도 안 맞는 거고 이 시대의 변화에도 안 맞는 거고 이거는 도저히 불합리하고 위험한 일이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거는 잘못된 그 비용 지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다 알다시피 IT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지금 이제 줌 미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처럼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지금 이렇게 IT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직접유지 다시 말해서 전자민주주의를 실천할 수가 있는데 실현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는 겁니까? 온라인 플랫폼 다 돼 있고 블록체인 다 완벽하게 보안성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못하는 건지 이거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집회를 꼭 통해서만 직접유지가 하는 게 아니고 표결식으로 얼마든지 직접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 충분한 그 논의를 통해서 직접민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수평적인 사회가 진전이 돼 있어서 지금은 정치적인 그 환경이 충분하게 이 직접민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화 사회라는 건 뭐냐면 이 옛날에 그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각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인 사회가 진전이 된 거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위계적인 질서가 아니고 지금은 상호 이렇게 평등한 수평적인 그런 이제 질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 기계에서 이제 그 각 개인의 그 분자적인 행태를 중시하기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자적 정치 행태로서의 그 직접유죄가 실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평적으로 그들의 특성, 그들이 그 원하는 바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는 충분하게 그들의 인간적인 욕구에 맞는 제도가 직접민주주의다, 직접민주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바인데 저 자신이 지방에 살면서 저는 지방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지금 뭐 충북 청주에 삽니다마는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그 제가 이 풍수지리를 좀 접해봤는데 풍수지리는 미신이 아닙니다. 상당히 그 학문적으로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다녀보니까 이 인근은 지령이라고 우리나라 이 지리가 지형지세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한반도의 특성에 입각해서 살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특성이 너무나 다양하고 또 굉장히 강력하고 그래서 쉽게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나와도 쉽게 통합과 합이 힘들다라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스위스 같은 준 직접민주의 운영이 우리나라의 한민족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스위스는 대의민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내지 2%의 정치 안건만 직접민주제를 통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준 직접민주제를 운영하는 국가다 이렇게 보는데 스위스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느 그 공공기관에 가보면은 간판이 세 개가 써 있습니다. 프랑스, 이태리, 독일. 어, 다문화 국가죠. 다민족 국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하다. 산간 국가고 산이 많은 국가고 그래서 저는 스위스를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중반부로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 왜 직접유죄가 시기적으로 왜 지금 도입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안다시피 지금 대의제 국회의 그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그 2024년 작년도에 국회 신뢰도가 21%, OECD 평균에 비해서 17%가 낮습니다. 정치 엘리트, 그다음에 기득권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이런 불만이 있죠. 국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대표자들 선출, 이 선거만으로 우리 국민 주권이 다 실현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한참 부족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화되고 있고요. 뭐 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념적으로 세대 간의, 지역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폭발 직전이라고 봅니다. 국회와 정부, 뭐 사법부까지 이런 갈등을 해결 못하고 있고요. 뭐 교착 상태에 있죠. 작년에 법원과 사법 그 체계의 불신도 역시도 높아서 신뢰도가 33%밖에 안 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20%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걸 느끼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주요 정책의 정당성, 그다음에 수용성 확보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작금의 정치 상황에서 직접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다. 원자력을 추진할 거냐, 뭐 탈원전할 거냐 문제, 기후 변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정권이 바뀌면은 이것도 달라져야 되나, 복지 재정도 확대냐 축소냐, 정권에 따라 또 달라질 거냐,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 다 안다시피 한미 무역 통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관세 25%, 15% 내려가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뭐 3,5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잘할 거라 그래가지고 맡겨야 됩니까? 윤석열은 도저히 못 믿을 거니까 이거를 못하게 막아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은 바로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인 대안은 바로 국민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급변하고 중대한 이 정치적인 상황 또는 국제 외교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이 주요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유예 도입이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또 알다시피 뭐 정당이나 정부가 어떤 정부가 이거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은 뭐 야당의 반발이 생길 거고 또 그 정권이 바뀌면 또 어마어마하게 또 반대로 또 역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시민사회 성숙과 참여 욕구의 증대. 아시다시피 이제 87년도 그 민주화 이후에 이 시민사회의 힘이 커졌고, 그다음에 시대적으로 IT 기술, 뭐 스마트폰 확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SNS, 뭐 온라인 플랫폼 확산 등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역량도 커졌고 또 욕구도 커졌습니다. 단순한 투표에 이외에 국민들이 직접 그 어떤 정책 기획이나 집행이나 평가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설문응답자의 86%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적어도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 대부분이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직접 참여하자라는 그런 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이 거리의 시위가 커지고 어떤 그 계층 간 또는 뭐 또 이념 간, 진영 간의 사회적 불만, 이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은 결국은 이 직접 민주제를 도입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심의와 그 어떤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2년 정도까지의 그 수기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말해서 그 뭐 일반 시민들은 그 이 어떤 포퓰리즘에 빠진다. 이들한테는 이 중우 정치가 염려가 된다라는 것을 이겨내 가지고 현명한 집단지성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직접민주제 도입이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서 필요한 거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헌법 1조가 1조의 2항이 바로 이제 이 국민들한테 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뭐 이름만 돼 있죠. 실질적으로 구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그 구체적인 어, 실천 그 법률이 필요한데 스위스,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이런 데서처럼 뭐 직접민주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게 아니고 직접민주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다시 말해서 중대 안건만은 이 대의제하고 결합되는 이제 혼합형으로 직접민주제가 도입이 돼서 지금 그 국민들의 그 이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존의 대의제 국회의원들도 만족할 거고 제가 이제 여기에서 뭐 이 지방 정치인입니다만은 뭐 도의원 했던 사람, 뭐 지금 이제 뭐 시장을 나올 사람들하고도 얘기 나눠봐도 이렇게 자기가 의사결정하면 골치 아픈 것들을 이 시민들이 결정을 해주면 자기는 뭐 땡큐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부분적인 직접민주제 도입은 뭐 이거는 시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금 얼추 이제 40분이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질의응답과 토론은 그 코멘트를 듣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파트에 이제 좀 강조하면서 마지막 얘기를 정리할까 합니다. 자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왜 우리가 지금 나서야 되느냐, 직접민주제 도입이 왜 필요한가?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이 강의 한번 들어오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민주당 당원이신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개혁을 위해서 또는 이제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직지민주제 이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의 지금 이 개혁 그 운동에 이게 좀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힘을 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절대 그게 아니죠.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그 소극적인 의지 때문에 개헌에 실패했죠. 그래서 엄청 욕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민 주도 정부라고. 그래서 123가지 국정과제를 엊그저께 세종에서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해서 통과시켰는데 거기 1번 과제가 개헌이죠. 개헌 욕구를 우리가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있는 거죠. 이재명 정부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려는 그 이 사회 대개혁, 아쉬운 이제 개헌 그 내용으로 권력기관 뭐 조정 차원으로 뭐 4년 중임제 이런 걸 먼저 얘기했는데 아쉽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사회 대개혁을 하겠다는데 이게 단독으로 민주당 단독 세력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여당이 뭐 200석은 안 됩니다만은 180석을 가지고 있고 뭐 다수당이라 해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저는 직접적인 참여, 지원, 이 광장 세력의 동시 참여가 없으면 지지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국회하고 정청래를 비롯해 가지고 민주당하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설전이 있었고 갈등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국힘당이 또 어마어마하게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인들끼리 국회와 사법부가 이렇게 갈등을 벌일 때 우리가 원하는 사법개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법개혁 방향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지난 13일 날 경남에서 있었던 그런 대규모의 그 거리 시위, 민노총이 주도가 된 이런 시위가 다시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시 시작돼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가서 다시 말해서 직접민주 세력이 나가서 사회 대개혁을 추동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이런 개혁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금의 외교적인 이런 문제, 그다음에 좀 이제 안보까지 좀 이제 좀 진행 중인데 안보 협력, 뭐 국방비 더 내라, 뭐 주한미군을 뭐 유연성을 높이겠다, 뭐 맘대로 자기들이 이제 뭐 대만 방어까지도 이제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등등의 변화 상황을 이재명 정부 혼자서 이걸 갖다가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여기에 의사결정 권한을 발휘해야만이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유죄 도입이 이재명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어,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지금 실천이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런 필요성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첫 단계가 직민제 개헌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서 충분한 그 논의를 집단지정의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수기제가 가능하게끔 시민의회법, 민회법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이제 민회 세력들이 원하는 그 국민주권위원회 법제화와 상설기구 설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접민주 연대 분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국민주권센터 이 설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그나마 스타트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이 서서히 이제 인정받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제 수준에서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나누기 위한 그 이제 발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